여기 무자비한 전사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싸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그건 바로 포탈 때문이에요. 포탈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사실 이동수단이 포탈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싸워서 강해지면 포탈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더 강한 적들을 만나서 싸우면 강해지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재밌는 요소들은 많습니다. 이 게임은 NPC 친화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같이 가자고 꼬셔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한 번은 NPC가 인벤토리에 들어가 있길래 장난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나 넣어보고 그대로 인벤토리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나 둘 셋 얍! 그 뒤로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그의 이름은 엘리제였습니다. 심지어 NPC를 상점에 판매까지 가능했는데 차마 이건 누를 수가 없었어요. 너 납치된 거야. 그리고 많은 게임들이 그렇듯이 이곳에도 낙사가 존재하는데요. 원래 길이 없으면 건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약간의 돈을 잃은 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금방 복구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런 상점에 들어가서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다 때려 부수세요. 그렇게 훔친 작물들은 바로 옆집에 갖다 팔면 됩니다. 그럼 아주 밝은 미소로 당신을 맞이해줄 거예요. 내 손 뗀 지 오래됐다니까. 물론 작물을 구입한 상점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인의 집안 살림을 털어서 가져와도 우리 제롤드는 웃는 얼굴로 당신을 맞이할 거예요.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 그럼 돈도 벌었으니 이제 쓸 일만 남았는데 마침 꽃집을 하고 있는 아벨레나를 만났습니다. 저는 집도 꾸밀 겸 화분을 사기로 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진열해놓은 화분은 무료로 나눠주는데 왜 돈 주고 사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열해놓은 화분들을 다시 아벨레나한테 팔았어요. 이런 짓거리를 몇 번 반복하다 보니 낙사에서 잃은 돈의 10배는 벌었습니다. 여기서 돈 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젠 절벽도 무섭지가 않아요. 마인크래프트처럼 흙 하나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걸 깨우쳤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집을 털 수 있게 됐어요. 마침 털만한 집을 찾긴 찾았는데 이런 짓을 하도 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문 여는 방법을 까먹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문이 비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죽일 놈의 새끼들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꽤나 가진 게 많아 보이는 NPC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 발이었어요. 그는 등산 가기 딱 좋은 날씨라며 저를 반겨줬지만 제가 관심 있는 건 그의 수납장 속에 들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적당히 털다가 가려고 했는데 문득 여기가 2층짜리 집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닥에 곡괭이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지우면 밑으로 떨어지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쌉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크리스토 발은 웃는 얼굴로 공중부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와 처음 마주쳤을 때 귀신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었는데 지금 다시 물어본다면 봤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귀는 죽여야지, 안 그래? 이곳엔 수많은 퀘스트들도 존재하는데요. 대부분은 특정 몬스터를 잡거나 무기를 훔친 도둑놈을 잡는 거였어요. 어디에요? 거기에요? 네 아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탈을 찾게 되는데 그럼 개성 넘치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가을 냄새가 풍기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서 황금 엄니라는 친구를 만났고 탈 수 있는 말을 팔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꽤 나갔지만 그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놔서 괜찮았어요. 돈을 아주 그냥 많이 모아놨어요. 말의 탑승감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동 속도도 준수하고 뛸 때마다 들리는 말 발굽 소리는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걸 노린 건지 멧돼지를 타도 말 발굽 소리가 났어요. 만약 여기서 오토바이를 탔어도 말발굽 소리가 났을 겁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3칸 이상의 벽은 넘지 못해서 벽을 마주칠 때마다 내려야 했어요. 그리고 사방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지형에선 말을 타면 바로 발알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흙더미를 손에 꼭 쥔 상태로 굴러다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보스전은 나름 긴장감이 넘칩니다. 보스에 가기 전부터 범상치 않은 석상이 여러분을 반겨줘요. 보스로 가는 길을 여는 순간엔 뭔가 쾌감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거대한 애벌레와 마주하게 됐어요. 게다가 독성 늪에 들어가 있어서 주머니 칼 한 자루밖에 없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어느 유령이 해줬던 조언이 생각났어요. 그 애벌레가 화염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건 화염을 일회용으로 쓰게 해주는 두루마리 2개가 전부였어요. 근데 그 유령이 구라를 친 건지 면역이라는 글씨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거짓말이 우리 보통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다행히도 애벌레가 중심을 잃고 자빠졌고 후두부를 사정없이 때려줬어요. 그렇게 첫 보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화염 어쩌고 했던 유령은 뻔뻔하게 다시 나타나서 제법 멀쩡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쪽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이 게임은 방금 막 보스를 잡아서 기세 등등해진 유저들에게 절망감을 심어주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마을에 돌아다니는 잡몹을 때렸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저는 살기 위해서 제 인생 가장 열심히 굴렀습니다. 잡몹 2마리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이곳은 만만하게 볼 곳이 아니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페니모어라는 NPC를 찾아오라는 퀘스트를 받고 어느 지하까지 들어온 저와 동료는 해골 무리를 만났습니다. 이 녀석들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뛰어들 수는 없었어요. 안전하게 활만 쏘던 저의 동료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먼저 발알라로 떠났고 저는 대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해골들은 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서로 조심합시다. 그래서 멀리서 대포만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땅속으로 들어가기만 하고 죽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해골들을 가뒀다고 생각한 저는 자신있게 위에서 때렸지만 해골들은 생각보다 점프를 잘했어요. 한 대 맞을 때마다 이곳은 아직 올 곳이 아니라는 걸 느꼈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공중에 완전히 고립된 땅을 만들어서 위에서 화살만 쏘는 방식이었습니다. 천재적인 발상에 둘 다 만족해하고 있을 쯤에 흙더미는 화살에 부서졌어요. 결국에는 필사적인 구르기 컨트롤로 잡았습니다. 보상으로 레벨업을 했어요. 그거 몇 마리 잡았다고 레벨업 하는 걸 보니 확실히 지금 오는 곳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너무 멀리 온 건가? 그렇게 페니모어를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제법 전사다운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점점 강해질수록 할 수 있는 건 많아졌어요. 그러다 투기장 같은 곳을 발견했는데 무슨 이벤트가 있나 싶어서 NPC에게 다가갔어요. 물론 여전히 문 여는 방법은 기억나질 않았습니다. 그 NPC는 저를 도발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력을 보여달라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렇게 저는 곧바로 투기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3초 만에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비상계단을 발견하고는 곧장 올라갔는데 이 미친 몬스터들은 투기장 밖까지 저를 따라왔고 도망치는 저를 다시 투기장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물약과 구르기만 있으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약 같아요. 방금 피부로 경험했던 투기장처럼 어느 지역이든 한번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이번엔 슬라임 퀸을 잡으러 왔습니다. 멀리서부터 보이는 비주얼이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지만 해골 무리와 투기장까지 이겨낸 저에겐 너무나도 손쉬운 먹잇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템은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난죽택을 시전했어요. 어떻게? 샌드박스 어드벤처 RPG 게임인 포탈라이츠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마인크래프트의 요소와 전사, 궁수, 마법사 등 직업이 존재하고 스킬과 레벨업에 따른 특성과 스탯도 올릴 수 있습니다. 집안 살림을 박살내도 웃어주는 NPC들과 그런 NPC를 쓰레기통에 넣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감뮤즈였습니다.